좋아해? 내가 얘기해줄게. 좋아한다고. 응. 자, 볼게요. 전기회로. 안 좋아해? 알았어, 안 좋아한다고 얘기할게. 자, 전기회로 부분 볼게요. 전기회로 124페이지. 전류, 전압, 저항 있어요. 자, 우리가 뭐 배우냐면 전류 배우고 전압 배우고 저항을 배울 거예요. 전하의 흐름율 전류라고 해요. 전하의 흐름. 전기를 띠는 어떤 물질이 흐를 유자, 흐른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거기 보면 전하의 흐름 그렇고 전류의 방향을 정해줘야 되는데 어디로 흐르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디로 흐르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일단 전자가 어디로 흐르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전자는 지가 어떤 것 띄어? 마이너스 띄잖아. 그럼 어디로 가겠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중에? 플러스 쪽으로 가겠지. 지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로 가겠어? 마이너스끼리는 밀어내는 청력작용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지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극을 향해서 갈 거야.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쁘게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런데 전류 방향은 전자 이동의 반대야. 전자 이동의 반대야. 왜 이렇게 귀찮게 했어요 선생님? 몰랐어. 옛날에 과학자는 플러스가 움직여서 전기가 통하는 줄 알았던 거야. 그러면 플러스는 어디로 가겠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겠지. 그치?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방향을 다 정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해놨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플러스 안 움직여. 마이너스가 움직여서 전기가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때 가서 이제 다 바꾸려니까 아이씨 너무 복잡한데? 야야야야 그냥 너무 복잡하니까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움직여 얘 때문에 전기가 흐르는 건 알겠는데 그냥 전류 방향을 전자 이동의 반대 방향으로 그냥 약속 끝. 약속 끝. 얘들아 우리 에스컬레이터 탈 때 걸으면 돼 안 돼? 네. 안 돼. 에스컬레이터에서 가만히 서서 가세요 라고 써있어. 근데 우리 지하철 같은 거 탈 때 야 그 뭐지?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잖아. 백화점 같은 데는 그냥 가만히 서 있잖아 다 사람들이. 그치? 근데 지하철이나 이런 데 바쁠 때에는 서 있어 안 서 있어? 안 서 있고 설 사람들은 한쪽으로 쓰고 이쪽 비워놓지. 갈 사람들 가라. 이거 뭐야? 암암리에 우리끼리 약속한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이쪽에 딱 서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좀 비켜요. 그러면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약속 끝. 왜 그렇게 했어요? 아니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우리도 그것도 어떻게 돼? 하다 보니까 급한 사람들 좀 빨리 가라고 그냥 비켜주다 보니까 그냥 암암리에 약속이 된 거잖아. 난 약속 정했어. 약속 이거 알아야 돼. 그래서 전류는 전지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움직인다. 전자 이동의 반대 방향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옆에 보세요. 그거 봐봐. 왜 전류의 방향이 전자 이동의 반대인 까닥 하고서 그거 나왔지. 과학자들이 몰랐어.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았어. 근데 다시 하기가 어려웠더라 이 말이야. 괜찮지? 자 그래서 그 밑에 그림 보세요. 자, 그 그림, 동그라미 그림 봐봐, 동그라미. 동그라미 안에 핵이 있고 전자,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가 있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그 말머리 그림 봐봐.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줄치시고요. 전자가 여러 방향으로 불규칙하게 운동 줄치세요. 불규칙하게 운동한대. 그러면 거기서 정지는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전자가 정지되어 있는 건 아니다 이거야. 흐르지 않는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방팔방 움직여. 너네 그거 어떻게 알아? 얘들아 건전지 있잖아. 건전지 새 거야. 나 안 썼어. 새 거야. 근데 오래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 나중에 건전지 끼려고 하면 얘 새 거 아니야. 나 이거 쓴 적이 없는데 왜 새 거가 아니야? 네. 전류 흐르지 않아도 그냥 사방팔방 움직이다 보니까 없어져.
그냥 이렇게 외부로 흘러버린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흐르지 않더라도 전자는 계속 움직이더라. 근데 흐르지 않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옆에 보세요. 전류가 흐를 때에는 일정한 방향, 한쪽 방향으로 운동한다. 물지시고 한쪽 방향. 그래서 거기 봐봐. 전자가 어디로 갔어? 전자가 이렇게 움직였지. 마이너스 있고 플러스 있으니까 전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향해서 가지. 그러면 전류는 전자가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전류는 어느 방향이야?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라고 써있지. 그 그림 보세요. 핸드폰 올려놓고. 아 진짜 아까부터 진짜 핸드폰을 왜 수업 시간에 하는데? 하지 말아야지. 네. 응.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들아, 여기 전기 어려워. 어려운 파트 하는 거야. 집중해야 돼. 이씨. 이거 혼자 있을 때보다 공부 안 하는디? 아니. 엄마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같이 붙여놓으면 안 되겠다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 한번 볼게요. 1초 동안에 몇 개가 통과하는지를 나타내는데요. 끝에 부분만 줄지세요. 전류는 A라는 단위를 쓴대요. 암페어. 네, 이름을 암페어라고 읽는 A라는 단위를 쓴대요. 그 다음에 미리암페어도 있대요. 근데 옆에 보충 설명 쪽 2번 줄 칠게요. 앙페르라는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거기서 따온 거래, 암페어는. 그래서 1암페어는 1000mA다. 이거 알아두세요. 단위야, 단위. 단위 개념이라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전압 원래대로 가봐.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압력 차이를 얘기하는데 단위 볼트 줄치시고요. 얘는 볼트래요, 볼트. 전압은 V라고 쓰고 볼트. 우리 집 몇 볼트 써? 너네 우리 집 몇 볼트야? 볼트. 1000볼트. 너 몇 볼트 써 너네? 1000볼트. 오마이갓. 우리 220볼트지. 아. 얘들아 우리 220볼트 써. 우리 다 가전제품 220볼트야. 얘들아 세상에 관심을 좀 가져줘. 우리 220볼트. 일본하고 미국이 아마 110볼트 정도 쓸걸. 그래서 우리 미국 갈 때, 일본 갈 때 콘센트가 돼지코 갖고 다니잖아. 11자짜리. 우리랑 안 맞아. 동그라미랑 안 맞아. 그래서 11자짜리. 걔는 110볼트. 110볼트면 더 약한 거. 약해요. 그래서 전기가 좀 덜 공급돼요. 우리나라도 초반에는 다 110볼트였어요. 근데 그거를 바꾼 거예요. 220볼트. 220볼트가 전기를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220볼트로 바꿔줘요. 그래서 요즘에는 선생님은 옛날에는 110볼트, 선생님 아주 어렸을 때는 110볼트가 있었을 거야. 근데 그걸 이제 220볼트로 바꿨는데 지금 우리는 다 220볼트. 자, 거기 봐봐. 이제 너네는 이제 전기를 잘 어려워하니까 거기 물하고 한번 비교해서 표를 나타냈어. 봐봐. 전기 보시면 왼쪽 보세요. 물이 이제 떨어지면서 물레 방아를 돌리고 그러면 물을 다시 올리는데 누가 올려줘? 펌프가 그 위까지 올려준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는데 자 보세요. 펌프는 우리 전기 회로에서 전지 역할을 한대요. 줄 잡고 중요해. 펌프는 전지, 물의 흐름은 전류. 물의 높이 차이가 있어야 물이 흐르잖아. 그러면 얘도 높이 차이를 누가 만드냐면 건전지가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전압 줄치시고 물레방아를 돌리잖아요. 그래서 전지가 전구에 불을 들어오게 전구 그거 줄치시고 전구 옆에다가 저항 쓰세요. 저항. 전구 옆에다가 저항 쓰세요. 저항. 전구나 저항을 연결해요. 자, 수도관은 도선, 전선 역할을 하는 거고 밸브는 스위치 역할을 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지, 전류, 전압, 전구 이렇게 네 가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저항이 있어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대요. 방해.
방해. 그래서 얘는 방해하는 애, 얘는 다니까 이렇게 꼬이네. 꼬였어. 말발굽처럼 꼬였어. 얘를 옴이라고 읽어요. 옴. 자, 저항은 자 물체의 길이에 비례한데 길면 빠져나가기가 어렵잖아. 전자가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빠져나가기가 좀 한참 걸리잖아. 그러니까 저항이 크고 단면적에다 쓰세요. 굵기. 전선에 굵어. 그러면 좀 빠져나가기가 쉽지. 근데 얘가 얇아. 그럼 빠져나가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굵기 단면적에는 반비례한데 크면 작다고 저항. 됐어? 그 다음에 저항의 크기에 따라 도체, 부도체, 반도체로 나누는데요. 옆에 보충설명서 5번 갑니다. 자, 저항에 따른 물질의 분류와 이용해서 도체 저항이 작아서 전류 잘 흐르는 거 금속 쪽, 부도체 저항이 커서 잘 안 흐르는 거 고무나무 유리, 반도체 그 사이야 반이라고 사이야 규소 저마늄 출처 반도체는 규소 저마늄. 자 그러면 그 밑에 보세요. 우리 이제 세 가지 알았어.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해서 배웠어. 자 그러면 전류, 전압, 저항을 나타내는 이니셜이 있는데 전류는 I라고 나타내주고 전압은 V라고 나타내주고 저항은 R이라고 나타낼 거야. R이라고 나타낼 거야. 자, 딱 봐봐. 이제 알아야 되는데 전압, 볼트, 전압, 볼트, V. 됐어? 그 다음에 너 왜 이렇게 반항적이야 이 새끼. 너 왜 반항해? 너 왜 저항해? 꼬였어 애가 꼬였어. 너 뭐 사회 불만 있어? 막 이런 말 쓰잖아. 꼬였어. 그리고 이 꼬인 애를 살짝 풀러봐. 이렇게 풀러봐. 꼬였어. 괜찮지? 으이씨, 너 사회 불만 있어 이 새끼야? 너 왜 이렇게 꼬였어? 저항은 꼬여야 돼. 그리고 전압은 VV니까 괜찮지? 그리고 나머지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럼 나머지는 전류야. 그리고 얘는 이렇게 흘러야 돼. 이렇게 흐르기 편해. 이렇게 흘러. 이렇게. 선생님 얘도 흐르잖아. 얘는 흘러서 모이잖아. 얘 모이잖아. 안 되지. 얘는 흘러서 빠져나가잖아. 이렇게 흐르는 애. 전류. 이렇게 외우자잉. 그러면 얘는 3개 배웠는데 얘는 3개가 어떤 관계가 있대. 너네 두물 관계가 무슨 관계야? 친구 관계잖아. 그럼 얘네 셋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전류가 어떻게 돼? 전압하고 비례 관계고 전압이 커지면 전류가 커지고 저항하고는 저항이 크면 잘 못 흐르잖아. 그치? 못 흐른대. 그래서 저항하고는 반비례 관계가 있대. 전류는 시험해 보니까 전압하고 비례 관계, 저항하고는 반비례 관계가 있구나라고 알아냈대.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면 전류 I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해요라고 약속했대. 괜찮지? 실험을 해보니까. 근데 I는 R분의 V 외우세요. I는 R분의 V 전류는 저항분의 V 전압. 근데 I는 R분의 V 이렇게 쓰셔도 돼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왼쪽에 첫 번째 그래프만 하나 해석하고 좀 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얘들. 이쪽이 전압 있어. 이쪽이 전류 있어. 이렇게 하나 그렸어. 이 기울기가 뭘 나타낼까? 얘들아 수학에서 기울기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야. 수학에서 기울기 나타내라고 하면 어떻게 나타내? 니들?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X분의 Y 쓴다고. 맞죠? 수학에서 기울기. X에 누구 써있어? 전압. Y에 누구 써있어? 전류. 전압분의 전류? 전압분의 전류? 그럼 뭐 나타내? 전압분의 전류는
나타내는구나. 이거 하나 써. 이거 되게 좋네. 이거 하나 써놔 거기다가. 자, 그래서 기울기는 x분의 y인데 x 써보고 y 써보면 전압분의 전류, 저항분의 1 나타낸다, 저항이 역수 나타낸다. 하나 써놔. 요거 하나만 써놔. 됐을까요? 됐어요? 그리고 옆에 125페이지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거기까지 하고 오셨다 할 거예요. 아셨죠? 그럼 거기까지만. 그러고 오셨다 할게요.